자,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 원가 계산할 차례입니다. 79쪽이네요. 자, 79쪽에 보면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우리 원가 계산을 할 때 이 여기서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얼마 들어가느냐, 제품 한 개당 단위당 원가 계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원가 계산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일단 실제 원가 계산에서는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제품을 생산하느냐, 생산 방법에 따라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개별 원가 계산, 또 하나는 종합 원가 계산. 여기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한 개 한 개마다 원가 계산을 각각 하는 게 개별적으로. 그게 개별 원가 계산이고,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전체를 묶어서. 그러면 뭐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뭐 얘가 100원이면 너도 100원, 다 100원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거에 종합 원가 계산. 제품 생산 형태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제품 생산 형태가 주문 생산.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왔을 때만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어떻게 만들어달라는 고객의 취향에 맞게끔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생산한다는 거죠. 그럼 그 제품만 원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이고, 종합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 주문 생산이 아니라 그냥 반복, 연속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생산 형태를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개별 원가 계산. 말 그대로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는 주문 생산이에요. 주문 생산. 다시 말하면 개별 생산이라는 거죠. 개별 생산.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제조 지시서라는 게 있어. 제조 지시서. 우리는 이 제조 지시서가 이 샵 표시로 돼 있어요. 요거 샵. 요런 표시가 있으면 제품을 제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가 공장인데 본사에서 오다가 내려온 거예요. 야, A라는 고객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달래더라. 그러면 A라는 고객의 취향에 맞게끔 제품을 우리가 이 공장에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의 모양이나 형태나 성능이나 크기나 그 성능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다른 제품을 사회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거야. 그러면 공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때 A라는 주문서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죠. 이때 본사에서 공장에 제품을 만들라고 지시서를 내려보내. 이게 이제 넘버번호, 넘버 1번, 넘버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시서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이런 기업은 적용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뭐 대표적으로 주문 생산이니까 뭐 조선업이 대표적이겠죠. 조선업 배 만드는 공장. 자, 배 만드는 공장에서는 그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선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에 따라 그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조선업 대표적인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뭐 기계 제작업 뭐 또는 영화 제작 등등 이러한 기업들은 개별 생산 형태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할 때 개별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원가 계산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실제 개별 원가 계산 하고, 두 번째는 정상. 여기서 정상이라는 것은 정상이라는 건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게 여기서 정상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이 방법을
가지고 원가 계산을 이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하고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실제 금액을 써요. 실제액을 사용한다. 실제액을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 그러니까 얘는 언제 원가 계산이 돼? 얘는 그러니까 월 말이 돼야지만 원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죠. 왜?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월 말이 돼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가 계산이 월 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제조 간접비를 예정액을 쓴다는 거예요. 예정액. 그럼 예정액은 언제 나와? 예정액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이번 달에는 얼마를 쓸 거다라고 예산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월 초에 원가 계산이 이루어져요. 그럼 원가 계산이 누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까?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원가 계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기업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그러면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액을 넣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원가 계산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원가 계산표는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 3개의 제품 넘버 1번, 넘버 2번, 넘버 3번 이렇게 3개를 만들고 있다. 요거는 개죠.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 조선업이다. 배 만드는 공장이다. 자, 넘버 1번은 통통배다. 넘버 1번은 어떤 선주가 통통배를 만들어 달래요. 예. 넘버 2번은요. 거북선이에요. 배의 형태가 다 다르죠. 예. 넘버 3번은요. 똑딱선이에요. 똑딱선. 예. 이런 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품마다 원가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건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걸 개별 원가 계산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초 제공품이 있죠. 기초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달에 제품을 만들다가 못 만들어서 넘어온 거죠. 예, 기초 제공품. 자, 통통배가 10,000원, 얘가 20,000원. 근데 얘는 없어요. 그럼 합계는 30,000원 되겠죠? 그럼 얘는 왜 없을까요? 이 똑딱선은 이번 달에 주문이 들어온 거지. 통통배하고 거북선은 지난달부터 제조를 시작한 거고 똑딱선은 이번 달에 주문 받아서 이제 이번 달에 착수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 비라고 할게요.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 원가. 자, 직접 재료 원가가 여기가 70,000원, 여기가 80,000원, 여기가 50,000원. 그래서 합계는 얼마? 200,000원.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직접 노무비. 자, 직접 노무비가 여기가 30,000원, 여기가 50,000원, 여기가 20,000원. 그래서 걔는 100,000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조 간접비가 문제죠. 자, 제조 간접비는 이거는 언제 나오는 거죠? 이 제조 간접비는 제품을 제조해봐야지 알잖아요. 제품을 제조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말이 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말이 되면 원가 계산이 월말에 이루어지면 원가 계산이 상당히 늦잖아요. 그래서 월초에 배부를 한다는 거야. 이때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데 제조 간접비는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라.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120% 그랬다고요. 몇 퍼센트요? 120%. 그냥 직접 노무비. 요거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직접 재료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120%다 그러면 여기 120% 여기다가 곱하기 1.2. 120% 1.2장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곱하기 1.2 36,000원. 여기다가 곱하기 1.2. 그럼 얼마야? 60,000원. 여기다 곱하기 1.2. 그럼 얼마? 24,000원. 그럼 여기는 여기다 곱하기 1.2. 그럼 12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이라고 해요. 근데 제조 간접비가 예정 배부가 끝나면 원가 계산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통통비를 만들 때 들어간 돈은 146,000원. 그다음에 거북선을 만들 때 들어가는 건 210,000원. 걔내는 거죠. 자, 똑딱선은 현재 94,000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그럼 걔는 얼마냐? 걔는 450,000원 들어갔다. 450,000원. 그럼 이게 우리 공장 전체란 말이에요. 이때 통통배하고 똑딱선은 얘네 둘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얘는 현재 미완성됐다는 거죠.
그럼 완성된 것은 제품이고 완성된 건 제품이고 미완성된 거는 제공품이에요. 이렇게 이게 원가 계산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장 전체를 물어보면 이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1번 거 또는 2번 거 또는 3번 거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만 뽑아서 물어보는 거야. 자, 우리 공장 전체에서 사용한 우리 공장 전체의 원가는 얼마냐? 전체 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전체 원가는 자, 재료비가 기초가 얼마야? 기초가 3만 원. 그죠? 재료는 얼마? 20만 원. 요거 노무비는 10만 원. 제조간접비는 얼마? 12만 원. 그래서 전체 합계가 얼마? 45만 원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품으로 완성된 금액은 얼마냐 그랬더니 요거 2개 더한 게 완성된 거야. 미완성된 건 요거죠. 기말이 미완성된 거야. 미완성. 자, 미완성된 건 얼마냐 그랬더니 미완성된 거는 94,000원이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완성된 게 얼마 나올까? 35만 6천 원. 35만 6천 원. 그럼 합계 금액이 45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공장 전체인데 이 중에서 누구 것만 요것만 뽑아서 하는 게 요게 몇 번이죠? 요게 3번이잖아요. 3번. 3번의 원가 계산만 해봐라 이 소리죠. 그러면 3번에 대한 원가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기초제공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얘는 없죠. 자, 재료는 얼마? 재료는 5만 원. 노무비는 얼마? 2만 원. 제조간접비는 얼마? 제조간접비를 안 준단 말이에요. 이 제조간접비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120% 그랬죠? 그러니까 요 2만 원 곱하기 1.2 120%니까 그럼 얼마? 2만 4천 원.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면 9만 4천 원. 요게가 곧 요 금액이랑 똑같은 거죠. 어디? 요 금액이랑 똑같은 거야. 요게. 요 금액이 여기 9만 4천 원. 이해갔죠?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장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그중에서 뭐 1번 거는 얼마냐, 2번 거는 얼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 문제를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문제를 자 84쪽에 보면 03번입니다. 84쪽에 03번 문제 볼게요. 자, 한국의 원가 자료의 일부다. 이 자료 위에서 완성된 제품은 1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지금 1번 것만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법을 사용해서 예정 배부해라. 자, 거기 보면 박스에 보세요. 박스 보면 당월 제조간접비 발생 총액 이게 우리 공장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가 200만 원 나왔다는 거야. 직접 노무비도 350만 원 전체가 나왔다는 거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비의 60%다. 근데 남바 1번에 직접 원가가 나왔잖아. 남바 1번 거. 남바 1번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남바 1번 것만. 자, 남바 1번에 직접 재료비가 얼마라고요? 직접 재료비가 60만 원. 40만 원. 직접 재료비가 40만 원.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50만 원. 그다음에 여기 제조간접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제조간접비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조간접비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60%. 그러면 이 금액의 60% 곱하기 0.6 56 30 30만 원. 그럼 요거 3개 더하면 얼마? 120만 원. 그럼 답은 120만 원이야.
남바 1번의 제조 원가는 120만 원.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04번입니다. 04번. 04번에 자,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당월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시설 1번과 2번은 완성되었고 3번은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3개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에 대하여 120%를 예정 배부한다면 당월 제품 제조원가. 자, 그게 밑줄째. 제품 제조원가는 누구예요? 제품 제조원가는 1번과 2번을 완성됐다니까 1번 합계와 2번 합계가 제품 제조원가죠. 예,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표를 다 그려보면 자, 여러분들은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잖아요. 그죠? 이때 전월이월은 기초제공품이죠. 기초제공품이 3만 원, 2만 원 있어요. 3만 원, 2만 원, 여기는 없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가 8만 원, 7만 원. 8만 원, 7만 원. 그다음에 5만 원. 그다음에 노무비는 현재 4만 원, 5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3만 원. 근데 제조간접비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조간접비를 직접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해라. 120%. 여기에 120%. 그러니까 8만 원 곱하기 1.2. 그럼 얼마야? 9만 6천 원. 여기 곱하기 1.2. 그럼 얼마요? 7, 1, 4. 8만 4천 원. 여기 곱하기 1.2.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원가 계산 끝났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합계가 완성품이고 3번의 합계는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번, 2번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제조 원가야. 이게 제조 원가고 이게 기말 제공품입니다. 기말 제공품. 자, 그럼 요거 더하면 얼마 나오죠? 3만 원, 8만 원, 4만 원, 9만 6천 원, 24만 6천 원. 자, 여기는 14만 원에서 8만, 22만 4천 원. 그죠? 22만 4천 원.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24만 6천 원, 22만 4천 원, 47만 원. 그래서 정답은 47만 원. 요게 47만 원. 만약에 미완성 제품 기말 제공품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말 제공품 금액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 더한 거죠. 얼마? 14만 원. 요게 기말 제공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5번 문제. 5번 문제가 좀 어렵죠? 예, 보세요. 5번은 지금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제공품이라고 나와 있죠. 박스에. 이게 우리 공장 전체 금액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은 제품 제조 현황이다. 자, 한국의 직접 노무비의 80%를 제조 간접비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그럼 다른 거 보지 말고 박스 보세요. 박스에 보면 차변에 직접 노무비가 20만 원 있죠. 그 20만 원에 대하여 몇 퍼센트? 그렇죠. 80%. 그럼 얼마? 28이 16. 16만 원이 제조간접비. 아니면 가로가 16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조간접비는 16만 원이에요. 그럼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이제 일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공장 전체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현재 제조지서 1번만 미완성이다. 그게 1번만 미완성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완성됐다는 거잖아요. 나머지가 누가 있는데 글쎄 그건 모르죠. 1번 말고 또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서 1번만 미완성됐다는 거야. 이때 제조지서 1번 금액을 구하라는 거야. 제조지서 1번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그럼 제조지서 1번 것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제조지서 1번 것만 구하면 돼. 됐습니까? 예.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자, 단 제조지서 1번의 월초 제공품 원가는 10,000원이다. 근데 그 밑에 제공품 계정에 전월이원은 4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4만 원 중에서 10,000원은 1번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초 제공품이 얼마 있다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은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냐? 직접 재료비는 얼마냐? 자, 직접 재료비는 거기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자, 직접 노무비는 얼마라 그랬어요. 문제상에 읽어보면 두 번째 줄. 제조지서 1번에 직접 노무비가 5만 원인 경우 5만 원인 경우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그랬잖아.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면 돼? 제조 간접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요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면 기말 제공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공품 계정 대변에 보면 차기 2월 15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 15만 원이 여기 합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말 제공품이야. 이해가 갔습니까? 이게 기말 제공품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문제에서는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80%를 예정 배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금액의 80% 곱하기 0.8 그럼 얼마야?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예요. 그럼 이거 더하면 10만 원이니까 금액은 5만 원 남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5만 원이다. 이렇게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응용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한 문제 더 해볼게요. 한 문제 더 합니다. 문제 6번. 문제 6번이 좀 어려웠어요. 자, 문제 6번입니다. 6번에 자, 다음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정상 동그라미 치고. 정상 그러면 뭐야? 정상 그러면 항상 예정 이렇게 하면 돼.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다는 뜻이에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2001년 1월에 기초 제공품은 2만 원이다. 1월 중에 기초 제공품. 그럼 이거 제공품 계정을 한번 그려봐. 이게 제공품 계정을 그리면 이게 우리 공장 전체 거란 말이에요. 전체의 기초 제공품이 현재 얼마라고요? 2만 원 있다는 거죠. 2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월 중에 직접 재료비가 8만 원이 있고 직접 노무비가 6만 원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5만 7천 원 그러면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 5만 7천 원이 실제액이잖아요. 여기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항상 예정액이 들어가야 돼. 이 금액은 항상 어떤 금액이 돼야 돼? 예정액이 돼야 된다고. 근데 거기는 5만 7천 원은 실제야. 실제 금액은 5만 7천 원이야.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예정액이 들어가야 돼. 그럼 예정액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세 번째 줄에 보면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90%를 배부한다. 이 금액의 90%라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0.9, 6954, 5만 4천 원. 이게 5만 4천 원이 예정액이야. 그러면 5만 4천 원이 예정액인데 실제로 5만 7천 원을 썼으니까 여기서 배부 차이가 얼마 나와? 배부 차이가 3천 원만큼 뭐 된 거예요? 과소 배부된 거죠. 3천 원이 과소 배부된 거야. 이건 예정액, 이건 실제액. 제조간접비는 예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나오잖아. 3천 원이 과소 배부가 된 거죠. 여기까지 됐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동기간에 완성품으로 대체된 금액이 20만 4천 원이다. 그럼 완성된 게 완성이 20만 4천 원이면 나머지가 미완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미완성이 기말, 이게 기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차변합계를 더해서 대변합계를 요 20만 4천 원을 빼면 기말이 나오겠죠. 자, 차변합계는 얼마입니까? 더하면 16만 원 20, 이게 5만 4천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6만 원 21만 4천 원. 그럼 여기도 21만 4천 원 되려면 여기가 20만 4천 원이니까 기말은 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게 제공품 계정 그려졌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1월 말 현재 유일한 제공품은 101번이다. 이게 101번이라는 얘기야. 이게 101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것만 따로 뽑아서 원가 계산하면 되는 거죠. 101번에 원가 계산하면 돼. 이게 합계가 얼마라는 거야? 만 원. 됐죠? 예, 여기는 기초제공품은 없어요. 예, 기초제공품은 없어요. 왜 없느냐?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기초제공품은 없는 거야. 만약에 기초제공품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얼마다라고 문제사항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쓰지만 안 줬을 때는 없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재료비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재료비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쭉 읽어보면 네 번째 줄 1월 말 현재 유일한 제공품인 101번에 제조 간접 원가가 2만 7천 원이 배부됐대. 이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여기가 2,700원, 2만 7천 원이 아니라 2,700원이 배부되었다면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자, 여기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이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이 소리잖아요. 그럼 노무비를 알아야 되죠? 그게 노무비는 얼마라고 지금 노무비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나온 거 없죠? 노무비는 나온 게 없잖아. 이 노무비도 안 나왔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노무비는 이 제조간접비가 노무비에 여기에 몇 퍼센트를 예정 배부한다 그랬지? 지금 배부하는 금액은 몇 퍼센트를 예정 배부한다 그랬어요. 그게 90%를 예정 배부한다 그랬죠. 세 번째 줄에. 그럼 이 금액 곱하기 0.9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2,700원 나누기 0.9 나누기 0.9 그럼 여기가 3,000원이 나오는 거지. 그죠? 이해갔습니까? 3,000원 곱하기 0.9 하면 2,700원. 그럼 10,000원에서 이거 빼면 여기 얼마? 4,300원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4,300원이다. 요건 좀 어려웠어요. 예, 문제가. 자,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한 문제 더. 7번 보겠습니다. 7번. 8번은 숙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에 한국은 부품을 주문 제작하며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자, 주문별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은 2001년 3월에 주문 생산 관련 자료다. 3월에 생산한 제품의 원가와 3월의 제공품은 얼마? 이게 제품 원가와 월말 제공품은 얼마냐 이 얘기예요. 지금 문제상에 보면 수주받은 주문은 총 3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장에서 지금 몇 건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3건. 주문 1, 주문 2는 완성됐고 주문 3은 미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하냐? 보세요. 주문 1과 주문 2는 뭐 됐다? 완성됐다. 근데 주문 3은 미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주문 1번과 2번은 완성됐고 3번은 미완성이야. 완성된 건 그냥 더해버리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총 제조 원가 나왔죠. 총 제조 원가 직접 재료비가 얼마? 18만 원. 요게 개야. 우리 공장 전체에서 18만 원 썼다는 거야. 그럼 이 18만 원은 주문 1, 주문 2, 주문 3 이렇게 세 군데서 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5만 원이다. 직접 노무비는 5만 원이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가 9만 원이다. 제조 간접 원가는 9만 원이다. 제조 간접비는 9만 원이다. 그럼 우리 공장 전체에서 쓴 거는 이게 얼마야? 32만 원 나오죠? 우리 공장 전체는 32만 원이라는 거야. 이해갔죠? 예. 이랬을 때 완성품과 미완성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세 번째 줄에 주문 3에 관련된 주문 3 요거에 관련된 거죠. 주문 3에 관련된 직접 재료 원가가 24,000원. 그럼 나머지는 얘 거지. 1번과 2번 합해. 그럼 18만 원에서 24,000원 빼면 15만 6천 원이 1번, 2번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만 원이다. 여기는 만 원이다. 그럼 얘가 4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걸 나눠야 돼요. 1, 2, 3 이거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실제 배부해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배부 얘기야. 예정 배부 얘기 아니라 실제 배부야. 그러면 이 9만 원을 두 군데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5만 원 아니야 합계가. 그러니까 5분의 1 그러면 되죠. 5분의 1 그러면 3번가 나오는 거야. 5만 원분의 만 원. 그럼 20%니까 얼마야? 18,000원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72,000원 되겠죠.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5분의 1 하면 20%잖아 이게. 그러니까 18,000원. 나머지가 72,000원. 자, 그러면 완성된 금액은 얼마 나올까? 완성된 금액은 72,000원, 26만 8,000원. 미완성된 금액은 28,000원, 52,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4번. 자, 8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요. 예, 8번은 제가 다음 이제 심화해서 한번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자, 뒤로 넘어가서 종합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이거 얘는 항상 나와요. 항상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원가 계산을 할 때 제품 한 개 한 개마다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적으로 하자. 전체적으로 묶어서 어떻게 포괄적으로 원가 계산하자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면 제품의 생산 형태가 주문 생산이 아니라 연속 대량 생산, 연속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종합원가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 자, 종합원가 계산에 제일 먼저 제품의 생산 형태는 어떠냐? 생산 형태는 제품의 크기나 모양이나 또는 성격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똑같은 제품에 서로 다른 제품이 아니라 같은 제품을 어떻게 생산한다고요? 주문 생산이 아니라 그냥 반복 생산, 반복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이런 기업. 그럼 이런 기업은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업의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원가 계산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회계는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 1년에 두 번 이렇게 결산을 하지만 원가 계산의 결산은 원가 계산 기간은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에 들어간 일정 기간에 총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총 제조 원가를 완성된 수량으로 나누는 거죠. 완성 수량. 다시 말하면 생산 수량으로 나눠요. 그럼 이게 뭐 하나? 여기서 단위당 원가가 나오는 거야. 단위당 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풀빵을 만드는데 한 달 동안 풀빵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 원을 썼다. 그럼 100만 원 가지고 풀빵 몇 개를 만들었냐? 10,000개를 만들었다. 그럼 100만 원 나누기 10,000개. 그럼 풀빵 하나 만들 때 얼마 들어가냐? 100원이다. 그러면 모든 풀빵은 다 한 개당 원가가 다 100원이라는 거죠. 10,000개를 생산했다고 해서 풀빵 10,000개를 다 하나하나 다 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총 사용한 제조 원가를 완성된 수량, 생산 수량으로 나눠서 원가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종합원가 계산이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꼭 무슨 말이 들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소리가 들어가야 돼.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비한 총 제조 원가를 생산 수량, 완성 수량으로 나눠서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 그럼 이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도체가 적용 기업은 어떤 거냐? 적용 기업은 그냥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용품, 생필수품,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부분의 제조업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대부분의 제조업.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꼭 알아야 될 게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해야 된다. 기말 제공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를 평가해야 돼. 기말 제공품의 평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풀빵을 만드는데 1월 한 달 동안에 쓴 돈이 100만 원이다. 근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완성된 것이 있고 미완성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완성된 것은 제품이고요. 완성된 건 제품이고 미완성된 건 제공품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고 이 금액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때 제공품 금액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완성된 걸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큼이 기말 제공품이다. 그럼 나머지 90만 원은 완성된 걸로 보는 거죠. 여기가 20만 원이면 여긴 8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말 제공품 금액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갔죠? 이 기말제공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를 구하면 나머지는 완성품이 되는 거니까. 100만 원이 다 완성됐다라면 기말제공품은 제로가 되겠지. 그게 100만 원 중에 완성된 금액과 미완성된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예,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여기는 무슨 법이 있냐면 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법. 평균법과 선입 선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법, 선입 선출법.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요거 좀 이따 설명하고 네 번째는 공손이에요. 공손품. 이 공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공손품. 이 공손은 쉽게 얘기하면 파손된 겁니다. 파손, 불량, 불합격품. 예, 이것도 좀 이따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결합 원가 계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다섯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예, 요 3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기말제공품 평가하는 거. 이것만 평가할 수 있으면 뭐 나머지는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 기말제공품 평가할 때 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평균법이라는 건 평균은 먼저 들어온 거 나중에 들어온 걸 구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제공품 계정인데 제공품 계정이 기초지요. 여기가 당월. 이게 저번 달에 만들다가 못 만든 게 예를 들어서 100개 있다고 쳐봐요. 100개. 이번 달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게 당월 투입. 당월 제조 착수 수량이라고 해. 당월 투입한 게 900개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총 몇 개 중에? 총 1000개 중에 1000개 중에서 완성된 게 800개다. 그러면 기말 완성이 안 된 게 200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요 200개의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200개는 어떻게 구할 거냐? 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기초 제공품과 당월 제조 착수 수량, 당월 제조 비용. 요 두 개의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800개 만들고 200개가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기말 제공품 200개는 기초에서도 남았고 당월에서도 남았죠. 기초에서도 남았고 당월에서도 남은 거야. 그래서 평균법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초 제공품 원가 플러스 당월은 이번 달이야. 당월 총 제조 원가. 당월 총 제조 원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는 요거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요. 완성품 환산량. 요게 중요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이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면 여기서 이제 단위당 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단위당 원가. 원가가 얼마 나와.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나오면 여기다가 이 금액에 곱하기 기말 수량을 곱하는 거야. 기말 수량을 곱하면 평균법으로 기말 제공품 금액, 요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죠. 이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완성품 환산량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한 수량이야. 그러니까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 수량에서 플러스 기말 수량을 더한 거야. 이게 평균법이고 좀 이따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만든다. 그러니까 기초 이 100개를 먼저 완성시켜. 기초를 먼저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 800개 중에서 기초에서 완성된 게 100개. 그럼 나머지는 당월 투입한 거에서 완성이 된 거지. 얼마? 700개. 요거 100개. 그래서 더해서 800개가 됐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남았어? 700개가 완성됐으니까 나머지 200개가 일로 갔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결국 이 기말 제공품 200개는 어디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당월 투입한 금액에서 남아있는 거지. 기초 제공품과는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이 기초 제공품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입선출법이야.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해야 돼? 당월 제조 원가 요거만 갖고 하는 거야. 요거만 가지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당월 총 제조 원가 뭐로 나눠? 역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는 거죠. 완성품 환산량.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완성품 환산량 요게 중요하다고요. 요게 나누면 얼마 단가가 나오겠죠? 요 단가에다가 곱하기 기말 수량을 곱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똑같아요.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달라요. 완성 수량에서 얘는 기말 수량을 더했잖아요. 기말 수량을 더해서 계산하는데 얘는 기초를 날려버렸잖아. 그러니까 기초를 날렸으니까 뭘 빼야 돼? 기초 수량을 빼야 된다는 거야. 요게 차이야. 그러니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기초 수량을 뺐냐 안 뺐냐의 차이지. 그게 차이는 기초 수량의 차이야. 요거만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소리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제공품 계정인데요. 여기가 기초 제공품이야. 기초 제공품이 20만 원이 있어. 그럼 요 기초 제공품 20만 원 안에는 재료비가 15만 원이고 가공비가 5만 원이야. 그럼 여기서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뭐로 말하냐? 가공비라고 하는 것은 가공비는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게 제공품 계정일 때 이렇게 색을 걸려 여기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썼잖아요. 이때 요거는 재료비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가공비입니다.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를 더한 걸 가공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한다고. 재료비, 가공비.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요 20만 원 들여서 기초 수량이 몇 개냐 그랬더니 기초 수량이 100개라는 거야. 몇 개라고요? 100개. 저번에 100개를 만들다가 못 만들어서 넘어온 거죠. 그럼 이때 이 100개 기초 수량은 하나도 안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거를 완성도라고 그런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완성도라고 얘기해.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진척도라면 여기가 0%, 여기가 100% 됐어요? 이게 공정이야. 그러면 저번 달에 한 이 정도까지는 만들었다는 거야. 30%까지는. 그리고 넘어온 거지. 이게 전월, 이게 당월이야. 이해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초 수량 100개는 30%가 완성이 됐다 해봐. 그러면 저번 달에 30%까지 완성을 시켜서 못 만들고 넘어온 거야. 그럼 이번 달에는 몇 %만 더 완성을 시키면 돼. 그렇죠. 70%. 그러니까 얘는 이번 달에 몇 %부터 시작하면 돼. 30%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지. 기초는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게 당월 제조. 당월은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합쳐서 가공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가공비. 예, 이걸 합쳐서 가공비 그래요. 자, 재료비가 50만 원. 가공비가 30만 원 들어갔다 그래봐. 그리고 이번 달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수량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당월 이번 달 제조 착수 수량이라고 합니다. 900개야. 그러니까 지난달에 100개를 만들다 못 만든 거 하고 이번 달에 900개를 투입한 거야. 그럼 총 몇 개야? 총 1000개야. 1000개를 가지고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기말 제공품이 나오겠죠? 여기 기말 제공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는 제품. 이게 제조원가예요. 완성품 제조원가. 이것도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근데 여기 차변합계는 얼마예요? 차변합계는 요거 더하면 100만 원이죠. 그럼 대변합계도 100만 원 돼야 되잖아. 근데 대변에 여기는 수량은 있어. 기말 수량은 몇 개냐 그랬더니 기말 수량이 200개래. 그럼 나머지는 완성 수량이죠.
자, 완성 수량은 몇 개예요? 800개가 돼야지. 왜냐하면 전체 수량이 1000개니까. 1000개 중에서 200개는 미완성됐고 나머지 800개가 완성된 거예요. 그럼 얘는 100% 완성된 거지만 얘는 100%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나 완성시켰냐 그랬더니 50% 완성됐다는 거야. 몇 퍼센트? 그러니까 얘는 0%부터 해서 50%까지 지금 진행이 됐다 이 소리야. 그럼 나머지는 언제 진행해야 돼?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가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갔죠?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평균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전체를 이걸 더하는 거예요. 대변 수량, 차변 금액, 차변의 금액 나누기 대변 수량. 다시 뭐라고요? 차변 금액 나누기 대변 수량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평균법은 요 200개는 어디서 남은 거야? 평균법 200개는 요 100개에서도 남았고 900개에서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0개에 대해서 남은 거죠. 1000개. 1000개 중에 200개가 남은 거지. 그럼 1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100만 원이잖아. 그러면 100만 원 안에 요 200개의 금액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0만 원은 무슨 수량과 무슨 수량을 더한 거야? 완성 수량. 완성 수량 800개 플러스 기말 수량 200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100만 원 금액 나누기 800개 플러스 200개. 이때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100%가 완성됐잖아요. 이거는 100%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100%가 아니라 50%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럼 얘는 100%고 50%면 이거 두 개를 더할 수가 없지. 서로 단위가 안 맞는데 어떻게 더합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환산시켜줘야 돼. 완성된 것으로 환산해줘야 돼. 완성된 정도로. 무슨 말이냐? 2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50%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결국 100개는 요거의 반은 100개는 100%가 완성된 걸로 볼 수 있죠. 나머지 100개는 빵 퍼센트로 보면 되잖아. 빵 퍼센트. 그래서 여기에 수량을 몇으로 해야 돼? 100개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완성도를 항상 곱해줘야 돼. 그럼 얘는 몇 개로 해야 돼? 얘는 30개로 해야지. 100 곱하기 0.3하면 30개가 완성돼. 그러니까 기초 수량 100개 중에 30%가 완성도라면 30개는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0%는 완성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00개 중에 50%니까 100개잖아요. 그죠? 그럼 100개는 완성된 걸로 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완성 수량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으로 환산한 양이다.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말 제공금을 구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거를 나눠서 구합니다. 나눠서. 재료비는 재료비끼리 가공비는 가공비끼리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재료비끼리 재료비가 여기 15만 원 있죠. 15만 원하고 여기 재료가 50만 원 있잖아요. 기초 재료 15만 원, 당월 재료가 50만 원 더하면 65만 원이죠. 그럼 65만 원을 완성 수량 800개 플러스 100개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가공비는 가공비끼리 가공비는 여기 가공비 기초 가공비가 5만 원하고 당월 가공비가 30만 원 있으니까 35만 원을 완성 수량 800개 플러스 100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럼 요 밑에 분모가 똑같죠.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 수량을 구할 때 요걸 잘 봐야 돼. 요 수량을 구하는 걸 잘 봐야 돼.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 기말 수량이야. 기말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래. 이것도 기말 환산량,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공비는 무조건 완성도를 무조건 곱한다. 얘는 가공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무조건 곱하는 거예요. 무조건 곱한다. 무조건 곱해서 계산해야 돼. 요거 기말 제공금. 이거는 100%니까 안 곱하잖아. 이거는 완성도를 곱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재료는요. 요 재료는 원칙은 가공비랑 똑같아요. 원칙은 곱한다가 원칙이에요. 원칙은 곱해서 하는 거야. 얘하고 얘랑 둘 다 곱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이 재료는
예외적으로 어떨 때? 예외적으로 제조 착수 또는 공정초라는 말이 있어. 제조 착수나 공정초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곱하지 말고 그냥 100%로 해야 돼.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제조 착수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200개로 해야 돼. 기말수량이 200개니까. 200개, 여기는 100개. 이렇게 이게 제조 착수라는 거야. 근데 제조 착수라는 말이 없다. 그럼 여기도 그냥 100개. 얘도 100개. 요거를 조심해야 돼, 요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성도를 곱할 때도 있고 안 곱할 때도 있다고요. 원칙은 곱하는 게 원칙인데 어떨 때 안 곱한다고요? 제조 착수에 투입됐다. 공정초에 투입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공정이에요. 여기가 공정 빵 %고 여기가 100%예요. 여기까지 와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인데 재료는 자, 가공비를 일단 따져봐. 가공비는 처음부터 투입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비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책상을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책상을 만들면 재료는 나무죠. 그럼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공비에 속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책상을 만들 때 그 나무에다 뭐 하지? 니스칠을 하잖아요. 그죠? 니스칠을 어떻게 공정초에 니스칠부터 하고 시작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니스칠은 어느 정도 책상의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니스칠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을 만드는데 니스는 90%가 돼야 니스칠을 한다. 그럼 이때까지는 가공비가 포함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가공비는 제품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입한다.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입을 하는 거야. 근데 재료는 그렇지가 않아. 재료는 자, 책상을 만든다. 그러면 책상을 만들면 나무값은 처음서부터 투입할 수가 있다고. 최초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책상 100개를 만든다. 그러면 100개를 아예 그냥 100개를 만들 나무를 처음서부터 100개를 투입을 다 해. 그리고 제품을 제조하고 가. 그러면 여기 와서는 100개가 완성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조 착수 시에 투입됐다. 공정초에 투입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100개를 만드는데 처음에 50개 투입하고 나머지 가면서 여기서 20개 하고 또 여기서 30개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투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료는 그때마다. 그래서 재료는 원칙적으로는 곱하는 게 원칙적인데 그때마다 투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진행에 따라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착수라는 말은 A상초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 시초에 투입한 거를 제조 착수라 그래. 그럼 얘는 0%에서 투입해서 100%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성도를 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100% 완성되는 걸로 봐. 근데 제조 착수라는 말이 없다.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투입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제조 착수라는 말이 나오면 재료는 안 곱한다는 거지. 자, 이 문제를 한 문제 자 잠깐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어디 볼 거냐면요. 어디 볼 거냐면 자, 교재 이제 106쪽을 잠깐 봅니다. 106쪽에 보면 106쪽에 문제 2번입니다. 2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서 평균법에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봐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계정을 그려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기초제공품은 몇 개? 기초제공품은 10,000개. 그죠? 60%.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2만 개. 기말제공품은 2만 개. 얘는 50%. 착수수량이 9만 개. 착수수량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당월 착수수량은 9만 개. 자, 그 다음에 완성수량은 8만 개. 완성수량은 8만 개. 그러면 여기가 10만 개, 여기도 10만 개 딱 맞죠?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됐다. 그게 중요한 말이라고.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공정 초에 투입했다. 그게 처음서부터 투입을 했다는 얘기야. 처음서부터. 여기가 100%라면 처음부터 투입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100% 완성된 걸로 보고 가공비는 공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가공비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투입한다는 얘기죠. 이해갔죠? 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평균법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평균법이에요. 평균법. 그러면 이것만 갖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재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재료는 완성 수량 100개, 8만 개 플러스 얼마? 2만 개. 그럼 10만 개.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재료는. 그다음에 가공비는 8만 개 플러스 가공비는 무조건 곱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개? 만 개. 그럼 얼마? 9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답은 1번이 답입니다. 만약에 이거를요. 선입선출법으로 해라.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돼? 선입선출법은 이 기초제공급 만 개가 이미 여기 들어간다고. 여기 안 들어가요.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얘는 무조건 일로 간다고. 여기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제외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얘를 빼버리는 거야. 그럼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재료는 8만 개 플러스 재료니까 완성도 곱하면 안 되죠. 2만 개 마이너스 기초수량 만 개. 그러면 9만 개. 이게 재료가 되고요. 가공비는요. 가공비는 8만 개 플러스 만 개. 가공비는 무조건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요거 6천 개.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 8만 4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초를 빼게 되면 선입선출법. 만약에 요 기초가 없어지면 평균법.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게 제공품 계정이라면 여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평균법으로 해라. 그럼 요것만 가지고 하는 게 평균법이야.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금액은 얘도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 나누기 이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금액이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 나누기 이거. 이게 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으로 해라. 그럼 어떻게 돼? 선입선출법은 대변 수량을 더해서 기초 수량을 날려. 그럼 금액은 얘만 남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개, 여기가 900개, 얘가 50%, 여기가 200개, 얘가 60% 이렇게 됐다 해봐요. 그죠? 예, 재료는 제조 착수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전체로 하면 돼. 제조 착수니까 어떻게 돼? 900개 플러스 100개 마이너스 200개. 그럼 800개. 요게 완성 환산이하고 800개 나누기 여기 있는 이 금액을 나눠주면 돼. 그럼 단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재료예요. 그러면 가공비를 해라. 그럼 가공비는 어떻게 하면 돼? 가공비는 900개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50개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면 120개. 그죠? 그럼 얼마 나올까? 830원. 그죠? 830원. 요거 빼니까 830원이죠? 네. 아니지. 950원, 120원. 맞네. 830. 요거 나누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예,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